야, 늙은이, 카드 기계가 왜 이 모양이야? 제대로 관리 안 해? 자리에 앉으시죠. 버스 안에서는 정숙해야 합니다. 한적한 도시의 늦은 밤, 시내버스 안에서 시작된 작은 충돌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72세 김상호 기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 그들은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노인 버스 기사를 대했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조폭들이 치른 끔찍한 대가와 노인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을 들려드립니다. 약자를 괴롭히던 자들이 맞이한 충격적인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김상호는 막차 운행을 시작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세의 나이로 여전히 시내버스 핸들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은 이제 예전만 못했고 눈도 점점 침침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였죠. 다음 정류장은 중앙시장입니다. 버스 안내음이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승객은 몇 명 남지 않았고 환산한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버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일당들이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라탔죠. 검은 점퍼에 문신이 드러난 팔,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버스에 타자마자 그들은 주위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카드 좀 찍어봐. 강태호는 동료에게 말했고 그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에러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상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동료는 다시 카드를 찍었고 또다시 요란한 에러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일부러 빈 카드로 여러 번 찍으며 기계가 오류 신호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오류입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상호가 말했을 때 강태호는 갑자기 카드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버스 안의 승객들이 놀라 흠칫했죠. 이게 뭐야? 제대로 된 기계도 못 쓰나? 강태호는 운전석 칸막이까지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늙은 기사 주제에 깐깐하네. 이래서 늙은이들이 문제야. 상호의 주름진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죠. 민지를 위해서. 강태호 일당은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학생의 어깨를 건드리고 나이든 남성의 신문을 빼앗았죠.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백미러로 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러자 강태호는 비웃으며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재미없다. 이 늙은이랑 있으면 분위기 깨져. 다음에 또 보자고 할아버지. 강태호 일당은 키득거리며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들은 하나둘 내렸죠. 상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호 일당이 사라질 때까지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50년 전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움이 잠시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김상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했습니다.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이의 무게인지 아니면 오늘 겪은 모욕감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퇴근 카드를 찍고 나오는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상호는 동네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든 잠재워야 했죠. 허름한 반지하 집 상호가 열쇠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지가 깨어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문이 열리자마자 9살 민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상호의 굳었던 표정이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소주병은 재빨리 외투 안쪽에 숨겼습니다. 우리 민지 아직 안 잤구나. 학교 갔다 와서 숙제는 다 했니? 민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상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민지의 부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상호는 홀로 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버스기사의 월급으로 살림살이는 빠듯했지만 둘은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라면 끓여줄게. 배고프지? 상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작은 벽으로 가려진 틈새에 소주병을 살짝 숨겼습니다. 물을 끓이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민지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이 익는 동안 상호는 민지 몰래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빠르게 목구멍으로 넘기자 쓰라린 알코올이 가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면을 끓이며 상호는 또 한 잔을 몰래 비웠습니다. 민지에게 등을 보인 채 소주잔을 재빨리 비우고 싱크대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고 민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일어나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벽장 깊숙한 곳, 다른 물건들 뒤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받았던 대테러 교관 임명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임명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훈장에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최우수 교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훑으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지 때문에 참고 사는 거다. 상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훈장을 바라보며 눈이 젖어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끝냈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수부대에 복장을 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청년.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특수부대원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 회사 기사 대기실은 피곤한 얼굴의 기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일당 5명이 들어섰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이 노선은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강태호는 비웃듯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기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기사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통행료를 내셔야 합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이요. 적은 돈이죠? 한 젊은 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긴 회사 사유지입니다. 강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날렸고 젊은 기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사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강태호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손짓했고 그의 일당들은 기사들의 지갑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호 일당은 교대를 위해 정류장에 서 있는 기사들을 둘러쌌습니다.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며 멀리 떨어져 서 있었죠. 이봐, 늙은이. 우리 길을 막고 있네. 강태호는 한 기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기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태호는 기사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많이 가져와. 알았지? 오가는 승객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하려는 기사도 있었지만 강태호의 위협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든 입 열면 가족부터 찾아갈 거야. 특히 너네 귀여운 자식들이나 손주들. 그 말에 기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한 공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가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여러 대가 페인트로 낙서되어 있었고 일부는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우리 구역이다라는 문구가 빨간 페인트로 새겨져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뻔했습니다. 회사 관리자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김 기사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증거가 없대요. CCTV도 고장났고. 기사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진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운행 중 상호는 자신의 버스에도 승객으로 위장한 강태호의 일당이 올라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에게 은근히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들에게 불쾌한 말을 던지기도 했죠. 상호는 백미러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기사 대기실에서 모두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 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해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 30분 상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강태호의 부하들이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상호는 무력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고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상호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임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박만식 70세. 1년 전에 이 회사에 입사한 기사였지만 상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식이, 자네가 여기서 뭘? 만식은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상호에게 건넸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 담배를 받아들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담배 연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임님, 요즘 버스 회사에 문제가 많다면서요. 만식이 담배를 깊게 빨며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놈들이 까불고 있어. 버스 기사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가고. 만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상호는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만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였습니다. 1000m 밖에서도 표적을 명중시키는 전설적인 실력자였죠. 바그다드 인질 구출 작전에서 그의 실력은 빛을 발했고 상호와 만식은 함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선임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깡패들이 내일 아침에 대대적인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할 계획이랍니다. 상호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오직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민지에게도 해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만식은 담배 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상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바그다드에서 우리 둘이 했던 작전. 다시 할 때 아닙니까? 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민지에 대한 걱정, 기사들의 안전, 그리고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책임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만식아, 우린 이제 늙었어. 과거의 영광은 지난 일이야.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임님, 우리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였습니다. 교관이셨던 선임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상호의 눈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방식대로 끝내자. 만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노인은 차고지 구석의 어두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CTV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연락도 필요하고요. 만식이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형사가 하나 있어. 지금은 퇴직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야. 두 노인의 눈빛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작전 계획을 세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시간, 장소, 인원 배치, 심지어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과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임님, 이번엔 총 대신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아침 7시 출근 시간대의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공기는 차가웠지만 더 차가운 것은 버스 기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강태호가 예고한 대대적인 행동이 있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버스 운전석에 앉아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50년 전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난 듯 했죠. 상호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임님, 준비됐습니까? CCTV는 모두 작동 중이고 경찰은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식아. 우리 방식대로 가자. 전날 밤 상호와 만식은 버스 회사 사장을 만나 모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에 동의했죠. 특수고해상도 CCTV가 버스 안팎에 설치되었고 경찰과의 연락망도 구축되었습니다. 몇몇 기사들은 미끼 역할을 맡았고 일부 승객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들도 배치되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강태호와 그의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할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나 봐요? 우리 통행료는 준비하셨죠? 강태호가 비웃으며 상호의 버스 앞에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차분하게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강태호와 마주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나? 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태호는 껄껄 웃으며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봐라, 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훈계를 하시네. 재밌지 않아? 강태호가 상호에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불과 30cm. 상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강태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상호에게 겨눴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제 우리 돈 주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강태호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강태호가 비명을 질렀고 칼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상호는 특수부대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제압술을 사용해 강태호를 순식간에 바닥에 눕혔습니다. 으악! 이 늙은이가. 너희들 뭐해? 빨리! 강태호가 소리쳤고 그의 일당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만식을 마주쳤습니다. 버스 뒤에서 나타난 만식은 두 명의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노련했고 정확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카메라 돌아가네. 저거 촬영해. 와, 할아버지들 대단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노인 버스 기사,
조폭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강태호는 바닥에 누워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상호는 그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무릎으로 등을 눌렀습니다. 만식도 2명의 조폭을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일당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한 시민이 소리쳤고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호는 강태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50년 전에 대한민국 특수부대 대테러 교관이었다. 그 시절에 너 같은 놈들은 벌써 10번도 더 제압했을 거야.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상호의 눈에는 50년 전의 특수부대원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신속하게 강태호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버스 기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호와 만식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곧 다른 형태로 나타났죠.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6시 버스 회사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요란하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강태호의 오른팔인 민철과 그의 부하 15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호 형님을 건드린 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민철의 고함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기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대부분 사무실 안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조폭들은 주차된 버스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버스 유리창을 깨고 타이어를 찢고 페인트를 뿌리기 시작했죠.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식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 이미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상호도 곧 그의 뒤를 따랐죠. 두 노인은 조폭들과 버스 기사들 사이에 서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경찰이 오고 있어. 이러다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만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철은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감옥? 우리는 감옥 안 무서워해요, 할아버지. 그보다 당신들이 먼저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데? 민철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식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고 특수부대 시절에 훈련된 반사신경으로 민철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민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조폭에게 둘러싸였지만 노련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상호의 눈에는 특별한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태호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정확하게 한 명의 손목을 꺾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기술은 50년이 지나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 대체 뭐야? 민철의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5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특수기동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민철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했죠. 칼 들고 있는 놈 조심하세요. 만식이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한 조폭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호는 순간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고
그의 동작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팔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경찰이 그를 제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조폭들 사이의 충돌은 약 2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폭들이 제압되었고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철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그도 체포되었습니다. 폭력, 협박, 재물손괴. 혐의가 적지 않네요. 강태호와 함께 구속될 겁니다. 경찰서장이 상호와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 인명피해 났을 뻔했습니다. 특히 칼을 든 놈을 제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장은 두 노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그의 뒤를 이어 경례했습니다. 상호와 만식은 당황했지만 묵묵히 그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이제 깨진 유리 조각과 파손된 버스들만이 남았습니다. 상호는 깨진 버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안전할까?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일까? 만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임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은 철창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50년 전 특수부대 시절 완수했던 수많은 임무처럼 이번 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군. 이제 집에 가서 민지를 봐야겠어. 상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이 SNS와 뉴스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웅 노인 버스 기사들 조폭 일당 제압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이미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호와 민철을 포함한 조폭 일당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CCTV와 시민들의 휴대폰 영상까지 더해져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버스 기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호는 평소처럼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에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상호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그 말에 동참했습니다. 상호는 당황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작은 과일 바구니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상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SNS와 지역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폭 제압한 영웅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노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직접 그린 그림을 상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기사님처럼 나도 커서 나쁜 사람 혼내줄 거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상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진정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원으로서 이런 공개적인 인정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상호는 휴식을 위해 버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 기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에게 작은 상패를 건넸습니다.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기사님과 박 기사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폭력배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두 분에게 특별 보너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만식을 만났습니다. 만식도 같은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영웅 대접 받으시는군요, 선임님. 만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영웅 같은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옛날에 훈련 받은 대로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기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다른 기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상호와 만식은 쑥스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둘러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저라면 겁에 질려 도망갔을 것 같은데. 한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늙었다고 만만히 보지 마. 정의는 끝까지 살아있다. 그의 말에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만식이 옆에서 소주 2잔을 따랐습니다. 회사 규정상 근무 중 음주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눈 감아 주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약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 만식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상호도 잔을 들어 만식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이제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상호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민지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민지가 학교 정문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의 모든 삶의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반갑게 외치며 상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거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영웅에 대한 글짓기를 했는데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상호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최우수상이라고 적어 놓았고 그 옆에는 별 5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글씨체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순수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버스 기사님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사실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지켜줬대요. 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정을 숨겼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잘했구나. 오늘은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자. 어때?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자전거를 꺼내 민지에게 주었고 상호는 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TV에도 나왔다고 해요. 진짜예요? 상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민지의 안전과 행복뿐이었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할아버지가 버스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그런가 봐. 민지는 자전거를 더 빠르게 페달 밟으며 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변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 노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지가 자전거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고 해요. 진짜예요?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50년 전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임무,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지켜야 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진 그냥 너의 기사일 뿐이야. 그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커서 저도 버스기사 할래요.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순간 상호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버스기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로서의 그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노을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버스는 마치 희망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특수부대원이자 현재의 버스기사, 그리고 영원한 민지의 할아버지로서의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특수부대 출신 버스기사 할아버지를 건드린 조폭들의 최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